참 이렇게 멋있는 산을 만나서 기쁘고, 오늘같이 하루 종일 다니는데 하루 종일 쓰레기 같은 땅만 만날 때도 있잖아요. 이건 너무 작품 좋은 산이기 때문에 이런 걸 고생하면서 다니다가 딱 발견하면은 바로 투자해서 해라. 태양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시는 이 산을 보러 왔어요. 임야. 여기는 광주시 태전동이라고 하는 도심이죠. 여기는 도심. 아파트가 다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만약 이런 데다가 우리가 집을 짓고 산다면 어떨까요? 도시와 마찬가지죠. 여기서부터 자연 녹지 도시는 아닙니다만 사실상 생활하는 건 도시랑 다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이런 땅을 내가 개발해서 판다면 잘 팔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굉장히 좋다.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할 것이다. 산 좀 보시죠. 나무들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무가 좋다고 얘기할 때는 한 가지 조심해 봐야 되는 게 있죠. 수목 본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저것이 너무 많으면 1헥타르당 굵은 나무, 예를 들어 굵은 나무가 300주에서 500주가 더 되면은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헥타르당 나무가 굵기에 따라서 300개에서 500개를 말씀드렸는데 저거보다 작은 거라고 쳐봐요. 손가락만한 거. 이런 건 몇천 주가 있어도 상관이 없죠. 그 나무의 굵기에 따라 지름이 20cm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수목 본수가 굉장히 300개에서 500개 줄어든다. 그거 넘으면 안 난다. 물론 광주는 광주의 그 분포도, 그다음에 예를 들면 천안이면 천안 틀리고 파주면 파주가 다 틀리니까 그건 지자체에 들어가서 확인을 확실하게 해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나무가 많다는 건 안심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나무가 잘 자라는 것은 땅 안에, 땅 밑에 큰 돌이 없다는 뜻입니다. 공사하기가 다소 수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면서 잠깐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땅값은 한 250만 원 정도 받으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에서. 물론 한 군데 더 가겠습니다만 250만 원이면 현재 이게 지금 얼마냐면 30만 원 꼴에 나왔어요. 30만 원짜리가 250만 원 거의 9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북서쪽으로 높은 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보니까 60%에서 65%밖에 못 써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땅이 경계가 이렇게 있죠. 보이죠? 경사도가 보입니까? 딱 좋아요. 경사도가. 이렇게 돼야 뒷집 앞집이 층하가 있어서 앞집 뒷집에 층하가 있어야 전경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사도는 딱 좋아요. 다만 여기까지가 중학교 부지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 땅을 좀 침범하고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경매지에도 보면 5%에서 10% 정도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향도 좋고 고도 좋으니까 한번 점잖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이에요, 문. 대문인데 문이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습니다. 이게 농사하시는 분들이 일로 체면 분리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로 한번 들어가 보는 수밖에 없죠. 몸 좀 날씬해서 아유 뭐야 이거. 아유 기다시피 했네. 이게 농사 지으려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땅 할 데가 이렇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만약 저런 주택지를 개발한다면은 저는 텃밭을 좀 주려고 그래요. 텃밭. 한 20평, 30평만 줘도 충분히 이렇게, 요거는 지금 5평도 안 돼요. 3평, 2평. 요것도 아쉬워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땅이 없으니까. 여기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약에 한 20평씩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 바베큐 파티 같은 거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들 좋아할 것 같습니다. 경사도 보려고 들어왔거든요. 자, 볼게요. 이런 건 물 빠짐이 좋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서 물이 들어오더라도 흡수가 빨리 흡수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중학교 땅이라는 얘기야.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가 우리 땅인데 여기를 좀 침범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5%에서 10%. 그 감안해서 가격을 써야 되겠고. 자, 여기 잘 보이네요. 평지 같은 여기 한번 찍어주세요.
딱 고가 높이가 딱 맞아가지고 고가 그죠? 자, 그렇다고 볼 때는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게 모두 1139평인데 6,000평만 쓴다 하더라도 250만 원씩 받으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돼요. 6,000평 곱하기 250, 150억 정도 되는데 이건 현재 29억 8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토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목을 아무리 경사도가 없어도 25억 정도는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6,000평일 때 가격이 29억 30억 잡고 50만 원 아닙니까? 10,000평을 다 못 써먹으니까 6,000평만 써먹으니까 그러면 6,000평으로 나눠야 돼 30억을. 그럼 50만 원이야. 거기다가 토목비가 25만 원, 75만 원을 들여서 과연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걸 3배가 넘는 장사 아니에요? 그렇게 볼 때 꼭 먹어야 되는데 요걸 봐요. 이게 지금 29억 8천인데 채권을 보면 힌트 드리는 거 힌트.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총 채권이 13억입니다. 청구 금액이 10억이에요. 딴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살짝 30억만 써서 들어갔다고 쳤어요. 떨어졌어 우리가. 떨어져도 이 소유주한테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채권이 없으니까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태여 입찰할 때 많이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써서 떨어지면 채무자 만나서 협상 들어가는 거야. 매수 협상. 그렇게 결정을 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기회 좀 알아두시고, 요새 제가 이 말을 자주 나오는데 요새 추세를 보니까요, 아파트에 실증 내는 사람 많습니다. 단독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또 빌라를 질 마음도 있는데 빌라도 전원형 빌라 이렇게 져서 역시 텃밭 만들어주고 하면은 상당히 좋아할 것 같고, 산책로까지 한번 쭉 만들어주려고 그래요. 위로 못 쓰는 땅 쪽으로. 그러면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사무실에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고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오늘 지금도 막 임장 갔다 막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임야를 많이 보고 왔는데 모두 한 2만 3천 평을 보고 왔어요. 두 개를 합해서. 근데 오늘은 이제 힘든 임장이었어요. 하나는 올라가서 각이 안 나와, 각이. 또 하나는 묘지가 한 30몇 개가 되는데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온통 숲속에 있어가지고 오늘 고생을 좀 하고 왔는데, 이제 오늘 촬영한 저거는 진짜 국보급이라고 봐야 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아파트 옆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자연 녹지인데 거기 한 6,000평에서 6,500평을 쓸 수가 있는데 그거를 마지막 정리를 좀 하려고 왔습니다. 그게 지금 30억이에요. 30억인데 거기서 잠깐 설명했듯이 1등을 하든 못하든 우리 걸로 만드는 작전이 말씀드렸죠. 떨어지면 채권이 적으니까 채무자한테 가서 더 올려주고 사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매라고 해서 다 경매로 끝나는 건 아니고 그런 융통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 예상을 내가 할 수 있냐면 30억에 샀다고 치면 그게 이제 6,000평이니까 약 실제 들어가는 건 4,000평을 못 써먹으니까 30만 원이 아니라 지금 30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5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4,000평을 못 써먹으니까. 그 원가가 50만 원이라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30억 플러스 15, 45억 돈을 들여서 250만 원에 판다면 6,000평을 150억 정도죠. 그러면 45억을 투자해서 150억을 벌면은 105억이 남는 건가요? 그러나 여기서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떨어져서 채권을 내가 사와야 된다고 칠 때는 소유자한테 이 돈을 얹어줘야 될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사람 35억을 쓰고 난 30억을 썼다고 치면 더 돈을 올려줘야 나한테 팔 거 아니야. 그럼 40억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40억이라는 변수, 10억이 더 들어간다는 변수도 생각해 봐야 돼요. 마침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이게 작년에 나왔었던 물건이랍니다. 채권자가 몇 명 되는데 마음이 잘 안 맞고 그래서 이게 팔지 못했는데
나오기는 120억에 나왔었대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제대로 인조한만 만나면 그런 가치가 있는 땅이라는 뜻이야 이게. 그래서 그 힌트를 하나 얻어왔는데 그 아파트 앞에 있는 땅 있죠. 우리 땅 중에서. 그 아파트 앞에 있는 땅 한 1000평, 1500평을 잘라서 음식점을 쌓는데 팔릴 마음 없냐고 묻더라고. 그렇게 되면 헐사에 많대 동네. 아파트 있는 분들, 주부님들이 와서 거기 밥 사 먹고, 고기 사 먹고 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커피숍도 했으면 좋겠다. 요거 1500평만 잘라서 팔 마음 없냐 그래. 그럼 좀 더 받겠죠? 했더니, 당연히 더 받는다. 얼마 더 받냐 했더니, 한 700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평당. 그럼 그걸 따로 팔면은, 아까 만약에 45억에 살려고 했다가 오버되는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상 충분히 1500평을 만약에 700만 원에 팔면 110억? 그러면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부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조사를 하는 가운데서 알아낸 거거든요. 가든을 진다고 하셨는데 그 자연녹지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음식 장사가 가능한가요? 아까 내가 말을 하다가 일반적인 말을 섞어서 해갖고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여기 아파트 있는 도시고 여긴 자연녹지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자연녹지도 똑같이 이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도시예요. 도시는 넷으로 나눌 수가 있죠. 뭐예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에요. 근데 녹지지역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자연녹지거든요. 자연녹지는 첨단 공장까지 할 수가 있어요. 또한 가든, 제일 많이 하는 게 가든이에요, 자연녹지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그 부동산에서 하는 말들도 가든 같은 걸 팔 마음 없느냐 이 뜻이거든. 근데 가든은 자연녹지의 단점은 20%밖에 못 짓는 거예요, 바닥 평수를. 근데 이게 딱 맞는 거죠. 왜? 그럼 가든을 하려면 주차장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나한테 살려면 300평에서 500평을 하면 사야 차도 좀 쭉 서 있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가 건폐율이 작아도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자연녹지여도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될까요? 거기다? 이게 임야하다 보니까 자 녹지된 말을 한번 생각해봐. 녹지의 뜻은 뭐야? 푸르게 유지하고 싶은 거잖아. 그 뜻 자체가 푸르게 내버려 두고 싶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건폐율도 적게 주는 거 아니야. 근데 건폐율 적게 주는 그 땅에다가 건폐율 제일 많이 필요한 용적률과 건폐율이 제일 많이 필요한 아파트를 짓자고 얘기하자면 시에서는 안 됩니다 이럴 거야. 그러면 그걸 설득할 만한 힘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마침 그 옆에 학교가 들어온다 했잖아요. 지구단위 계획 세워서 들어오니까 그 틈에 우리도 한번 슬쩍 얹어보는 거지. 여기도 학교도 들어오고 하니까 우리 아주 고층 말고 아주 아담한 아파트 10층 미만의 아파트를 해보면 좋지 않습니까? 광주에서 한번 숲속의 아파트를 한번 처음 탄생시켜 보시죠. 이렇게 협상이 들어간다면 설득력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대체로 힘듭니다만은 아까 말했듯이 녹지 아니야. 녹지 갖다가 아파트 해준다는 게 어려우니까 반으로 깎아서 10층 미만으로 해서 자연의 아파트를 한번 강주 특색을 한번 살립시다. 중학교가 땅을 침범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땅을 팔아야 하는 건가요? 의무적으로? 그 학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따로. 그 법이 좀 강력해요. 가능하면 타협을 해줘야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도 뭐 전혀 발언권이 없는 게 아니고 만약 그쪽에서 꼭 그걸 원한다면 그 땅을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싼 가격에 해주되 뒷문을 그쪽으로 좀 개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문이 저쪽 반대편으로 가요. 저쪽 4차선 옆으로. 앞문은 가더라도 이쪽 편 사람들은 또 뒷문이 필요할 거 아니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 뒷문을 좀 크게 해놓으면 그쪽이 우리 땅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우리 땅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이득이 될 것 같아. 학부모가 뭐 기다리다가 차도 먹을 수 있는 거, 밥도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걸 제안해서 이 뒷문을 개방해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6,000평밖에 개발 못한다고 하시잖아요. 네. 나머지 4,000평을 공원처럼 저희가 임의로 조성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돈 들어가서 그렇지. 우리가 돈 들어가서 그렇지. 거기 있는 그 대신 길을 만들어주려면 우리가 수고를 해야지. 계단도 좀 만들어주고 나무도 다 쳐주고 안전한 사고에 대비해서 줄 같은 것도 다 튼튼하게 쳐줘야 되겠죠. 그러면 팔리는 건 더 잘 팔릴 거예요 아마 주택은. 근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아파트는 다소 무리가 올 수도 있다. 꼭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타운하우스를 생각해요. 그냥 땅으로 팔면 250만 원이잖아요. 물론 밑에 1,500평 정도는 상가지들을 파니까 700 받는다고 하더라도 타운하우스를 지어서 팔면은
250만 원보다 훨씬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잘 진대는 사람 있잖아요. 보기에서 아름답게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러다 모델하우스 하나를 딱 줘놓고 한 6억 정도를 때리면 땅값을 한 400만 원꼴에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젖어 있는 150평의 땅, 이게 6억이라는 뜻이거든요. 경매 기술과 돈 버는 기술은 또 별개니까 여러분들이 경매 기술을 배웠으면 그걸 다시 또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돈 버는 기술을 생각하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 친하게 지내야 돼. 근데 난 그것 때문에 땅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이죠. 적용까지 잘해서. 참 이렇게 멋있는 산을 만나서 기쁘고 오늘같이 하루 종일 다니는데 하루 종일 쓰레기 같은 땅만 만날 때도 있잖아요. 이건 너무 작품 좋은 산이기 때문에 이런 걸 고생하면서 다니다가 딱 발견하면은 바로 투자해서 해라. 이게 물론 30억, 40억 하니까 큰 돈이지만 우리는 그 공동으로 돈을 모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없는 사람끼리도 공동으로 해서 투자를 하면은 작은 소자본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다. 회원들이 다 4천만 원씩만 돈을 내면은 충분히 사는 거잖아요. 1인당 4천만 원. 대출을 받을 경우는 2천만 원만 내도 되거든요. 그 2천만 원만 투자해서 나중에 많은 돈을 갖고 갈 수 있겠죠. 이런 거 만나기 쉽지 않으니까 마음이 기쁩니다. 기쁜 마음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